서울대 학생들만의 공부법 있을까요? 사실 제가 유퀴즈 나가서 서울대 학생들은 죽어라 공부한다. 그것이 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엉덩이 공부법이라고 죽어라 앉아서 공부만 한다. 저도 이렇게 봤어요. 좀 알려져가지고 약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고민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자,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이자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의 저자이신 우리 신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정호입니다. 오늘 교집합 스튜디오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권 소장님하고 오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예.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으로서 또 우리 서울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자,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은 과연 다른가라는 되게 궁금증들이 있으세요. 자, 다른 서울대 학생들만의 공부법 있을까요? 사실 제가 유퀴즈 나가서 서울대 학생들은 죽어라 공부한다. 그것이 비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엉덩이 공부법이라고 죽어라 앉아서 공부만 한다. 저도 이렇게 봤어요. 좀 알려져가지고 약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열심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사실이고요. 공부 방법도 조금 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부할 때 이해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해한다라고 하는 활동이 본질이니까 이때 많은 학생들은 남이 이해한 결과물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서울대 학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다, 만든다 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첫 번째 있다. 이때 이제 제가 서울대 학생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했더니 아니 그럴 얘기가 맞습니까? 죽어라고 문제 풀고 사교육 받고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교과서 공부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왜 교과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교과서가 자기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교육 자료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자기가 소화하고 만들어내고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확인하는 또 공고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집을 다양하게 깊이 있게 풀어보는 그런 공부법을 그 서울대 입학생들의 경우에는 활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에도 이제 문제풀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다른 개념을 서울대생 공부법과 관련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 분석이다. 단순히 풀어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자기가 틀리더라도 맞더라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틀렸고 맞았는지를 분석하는 그러한 그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대 학생들의 중고등 시절의 공부 방법이었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집중한다, 몰입한다. 뭔가 한 가지 활동을 할 때 다른 방해원들을 다 제거하고 가능한 공부하는 시간에는 방해물이 없는 상황에서 집중, 몰입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예.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다큐가 있었거든요. 그건 옛날엔 그랬는데요. 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 질문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좀 이렇게 그 교수자하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갖고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전에 교육 분위기가 대학도 보면 약간 권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거나 또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약간 자기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전에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자기가 궁금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전보다는 훨씬 잘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미신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공부와 관련해서 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뭐 머리 아니냐 그게. 그렇죠. 자, 정말 전문가시니까 공부머리, 공부 이 상관관계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공부머리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그 머리가 사실은 공부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공부라고 하는 건 의미를 구성해내는 거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생각하는 머리, 공부하는 머리는 타고난 게 아니다. 우리가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경험을 충분히 한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험이 그럼 생각하는 머리, 공부하는 머리를 가져다 주느냐? 결국은 책 읽는 겁니다. 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미를 구성해서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자기의 생각도 같지만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들을 축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편해져요. 공부도 깊게 할 수 있어요. 초등 부모님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초등 시절에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책하고 가깝게 지내도록 많은 시간을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그것이 나중에 공부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머리는 결국 타고나는 게 아니라 개발이 그럼요. 겁니다. 이게 IQ랑은 다른 느낌이네요. IQ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결국 IQ가 측정하는 게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또는 관계를 파악하거나 하는 활동이거든요. 결국 생각하는 겁니다. 관계,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응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지능검사의 주요 어떤 검사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를 파악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이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잘하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능검사 점수는 향상될 수 있느냐 향상될 수 없느냐, 공부 많이 하면 향상됩니다. 책만 읽으면 향상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 게 사실은 정말 IQ는 원래 타고난 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두뇌에서 모든 정보 처리를 하잖아요. 이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뇌 발달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많이 놀면 소위 말해서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고, 책을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것을 즐기게 되면 이 전전두엽 발달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도 훨씬 쉽고 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쉬우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두뇌라고 하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좋은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두뇌 발달에도 좋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좋은 습관으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부모님도 좋고 다른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고 소통할 수 있는 경험, 이것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정말 소중한 말씀인 게, 사실 초등 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도 좋아질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사실 없으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빨리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되고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사실. 빨리 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습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습은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배우는 내용을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게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너무 빨리 아이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위학년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강요받으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공부는 차근차근하게 그 기반을 쌓게 되면 이게 눈덩이처럼 가속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집니다. 따라서 처음엔 좀 느리더라도 아이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내용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우선순위인 지능까지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이들마다 학습 성향, 뭐 기질, 뭐 이제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뭐 하나의 공부법이 다 좋을까? 혹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좀 잘 맞는 공부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이 뭐냐 이것을 딱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라. 즉 지금 공부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시작점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때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들어 간다는 건 뭐냐면 장점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되 보완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우리 아이가 어떤 공부 양식, 공부 습관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차근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좋은 점, 보완해야 될 점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공부 습관을 찾아내는 그런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공부하는 방법의 장점, 그 다음에 보완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장점을 잘 안 보세요. 뭐 해야 될 건 뭐냐? 이것만 자꾸 보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조금 내가 잘해왔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시나? 또는 그렇게 남들이 나를 평가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야 돼.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 방법들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완점을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네. 자, 교수님의 이번 이제 이런 공부법은 처음이야 책 내용 중에서 또 제가 눈에 탁 띄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 약간 전략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완벽한 시험 준비를 위한 3 법칙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3-3법칙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나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3-3법칙은 이제 시험 준비와 관련된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3번에 걸쳐서 반복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가져라. 그래야지 내가 준비한 만큼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주 전에 시험 보기 3주 전부터 공부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시작하라는 거죠. 왜 3주 전이야? 3번 하려면 3주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언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냐? 보통 1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하고 3번 정도는 반복해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번 반복을 할 때 제 책 보시면 뭐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실전처럼 해라.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이해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면서 실전처럼 내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입니다. 완전 학습. 개념적으로 이해한 거 내가 실전처럼 여러 문제를 푼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되면 시험에 대한 준비 효과도 내가 기대한 것만큼 가질 수가 있고 또 시험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3대 공부 도우미 활용법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시면. 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관련해서 제가 이 3대 도움이라고 해놨는데 선생님하고 잘 안 친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 쌤하고 친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자, 어떻게 친하게 지낼 거냐? 비법 하나만
말씀드리면 쌤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애를 더 좋아하냐면 내 수업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 경청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이 좋아요. 그럼 걔가 이해했나 이해를 못했나, 걔 눈동자를 보고 더 설명해야 될지 넘어가도 될지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까 제가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 좀 드렸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을 잘해도 선생님은 그 학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설명했는데 이 친구가 잘 이해를 못했네?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선생님도 들거든요. 따라서 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 쌤하고 좋은 관계는 인위적으로 가서 말을 걷는다 이런 방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쌤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노력, 즉 수업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어떻게 보면 도움이,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학습 지원군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